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 법칙에 대해서 선생님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지수 법칙을 살펴볼 건데 대신 조건은 지수가 정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지난번에 지수 법칙 말고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수를 자연수 말고 정수 범위까지 해서 한번 확장을 시켜 봤었어요. 자, 이번에는 지수 법칙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수 법칙을 증명할 건데 잘 보세요. 자, 우리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지수 법칙에서 m과 n이 자연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한번 배웠었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증명할 건데 m과 n이 정수인 경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케이스를 나눠 볼게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 볼게요. 자, m과 n을 나눌 건데 이 위에 거 다 더하면 정수, 그리고 이 세로 부분 다 더하면 정수죠. 정수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 이 부분 있죠. 자, 지수가 양의 정수인 경우. 자,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여기 0과 0인 경우 한번 볼게요. 자, 0인 경우 있잖아요. 자, 이렇게 0을 하나라도 포함하는 경우 있죠. 자, 이 경우, 0을 하나라도 포함하는 경우, 즉 m과 n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이때 증명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한번 3번으로 설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엿다 쓸까요? 자, 이 내용을 3번이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음의 정수이고 음의 정수인 경우 있죠. 즉, m도 음의 정수이고 n도 음의 정수일 때 증명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 내용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1번이라고 놔볼게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음의 정수이고 하나는 양의 정수, 하나는 음의 정수인 경우, 그리고 여기도 하나는 양의 정수, 하나는 음의 정수인 경우. 자, 이런 경우 같은 케이스니까 여기를 한번 2번으로 놔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뭐 한 거냐? 이렇게 한번 케이스를 나눠봤잖아요. m과 n을 쪼개본 거예요. 총 9가지 케이스로. 자, 근데 0과 0인 경우 공통되게끔 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3번으로 이 3번으로 쪼개서 m과 n 중에서 하나가 0인 경우 있죠. 하나라도 0이에요. 하나라도 0인 경우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자, 하나는 음의 정수, 하나는 양의 정수인 경우. 그쵸,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쪼개봤어요. m과 n 중에서 하나만 음의 정수인 경우. 그 말은 하나는 양의 정수거나 0이 되거나 이런 것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내용 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m도 음의 정수, n도 음의 정수인 경우 있죠. 자, 이 내용을 첫 번째 내용으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자, 그럼 선생님은 이제 증명할 때 어떤 걸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m과 n이 모두 음의 정수인 경우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m과 n 중에서 하나만 음의 정수인 경우 있죠. 자, 이 경우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m과 n 중에서 하나라도 0인 경우를 증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총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증명할 건데, 자, 2번과 3번은 사실상 1번과 증명 내용이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1번 내용만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A가 0이 아니란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 그래서 여긴 가정이라고 쓸게요. 자, 가정은 어떤 것이냐면, 자, 일단 A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내용 있죠? m과 n이 모두 음의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m과 n이 음의 정수인 경우로 이렇게 놓고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m과 n을 선생님은 음의 정수로 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숫자를 바꿔줄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음의 정수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양수꼴.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양수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 자, 이거를 노란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m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p라고 놓고, 자, 음수 곱하기 양수꼴, 음수 곱하기 양수꼴, 자, 그다음에 n을 마이너스 q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참고로만 하면 이 p라는 것은 포지티브. 자, 자, 여기에 앞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말도 있지만 양수라는 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한번 그냥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2예요, 2.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또 한번 놓아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조건이 있어야겠죠? 자, 어떤 조건이냐면 P와 Q는 반드시 양의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증명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자,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할 거예요. 자, 이렇게 쭉 곱했는데 쭉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나오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자, A의 M 플러스 N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증명이 끝나겠죠?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쭉 연결해서 정말 증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개를 한번 곱해 볼 거예요. 자, 근데 m과 n을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q라고 놨죠. 자, 그럼 여기서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여기를 a의 m 대신에 마이너스 p라고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a의 마이너스 q라고 놓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성립한 이유는 뭐냐면, 자, m은 마이너스 p이고 n은 마이너스 q이기 때문에 성립을 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어떤 걸 배웠었냐면, 잘 보세요. a의 마이너스 n이라는 거는 a의 n분의 1이 된다. 기억나나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자, a의 p분의 1 바뀌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q분의 1이라고 바꿔줄 수 있겠네요. 여기 글씨 보이나요? 여기 p와 q인데? 되죠? 자,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이 정의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의. 자, 여기까지 썼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곱할 거예요. 두 개를 곱해주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p 플러스 q라고 나타내줘도 되겠네요. 맞아요? 자, 여기서 왜 그러죠? 자, 방금 말한 지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지수 법칙. 근데 지수 법칙을 쓸 건데 지수가 어떤 경우죠? 자연수인 경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갈 건 뭐냐면, 자, 이 내용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썼던 이 내용 있잖아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있죠. n 대신에 p 플러스 q예요. 그러면 여기 n 대신에 p 플러스 q를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도. 맞아요?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냐면 a에다가 여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쓰냐? 마이너스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q를 써주면 돼요. 여기 그냥 다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의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이 부분을, 자, 마이너스 있고 괄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전개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a의 마이너스 p 그리고 마이너스 q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바꿔줄 건데, 자, 살짝만 바꿔볼게요. 이 부분을. 자, 여기를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q. 자,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갔던 것은 바로 분배 법칙에 의해서예요. 그냥 분배라고 써도 되고 전개라고 써도 되겠죠? 여기 전개라고 그냥 쓸게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일단 전개해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q가 있죠. 자, 각각을 우리는 마이너스 p를 m으로, 마이너스 q를 n으로 놓기로 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p는 m이 되고 마이너스 q는
n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내용에 의거해서 자, 여기를 m으로 여긴 n으로 바꿔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어떤 결론을 얻었냐? 자, m과 n이 이런 식으로 음의 정수일 때, 좀 더 위에서 보면 m과 n이 음의 정수일 때 a m 곱하기 a n은 쭉 넘어가서 a m 플러스 n 제곱이 된다. 맞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내용까지 해서 한번 증명을 해봤고요. 자, 2번과 3번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내용이 어차피 위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유인물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보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에 의거해서 여기 있는 모든 케이스 다 다뤘죠? 자, 1번, 2번, 3번에 의거해서 총 m과 n이 모두 정수인 경우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이 성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차근차근 증명을 했는데 자, 여기 이 증명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은 상당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이 과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쭉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지수법칙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정리해봤나요? 자, 이번에는 이 지수법칙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A는 일단 0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B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해줘야 이렇게 M과 N이 음의 정수나 0인 경우에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M과 N은 이제 정수로 확장을 시켰어요. 그쵸? 이렇게 확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장시킨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곱했을 때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된다. 자, 이 내용까지는 방금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보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 문제에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풀어보지 말라고 해서 그냥 참고할 사람들만 참고하라고 해서 그냥 문제에다가 풀이 과정을 다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생략해도 되고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2번, 3번, 4번 내용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이 내용은 별표치고 반드시 암기해 주길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A의 M 나누기 A의 N제곱이라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내용을 M과 N의 그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M이 더 큰 경우, M과 N이 같은 경우, 그리고 M이 N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쭉 살펴봤었어요. 그쵸?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딱 요약해 줄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하고 자, 이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이게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실수로 넘어가면서도 계속 이 내용을 사용할 거고 이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내용. A의 M제곱을 전체를 다시 N번을 제곱해 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곱해 줄 수 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내용. A와 B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이 전체를 N제곱하게 되면 전개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전개하듯이 이렇게 곱해줘서 나눠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2번 내용 있잖아요. 자, 이건 참고만 해두세요. 자, 참고해줄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 있죠? 자,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거기 여러분 문제 2번에 보면 자, 문제 2번에 되어 있죠? 몇 페이지냐면 11쪽에 11쪽에 보면 문제 2번에 2번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보면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증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증명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요. 맞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만 알려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또 다른 증명인데요. 자, 어떻게 다시 증명해 줄 수 있냐면 자, M과 N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M과 N에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잘 보세요. 자, A의 M 나누기 그 다음에 A의 N제곱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 뒷부분. 자, 뒷부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주죠? 그렇죠. a의 m 곱하기 a n분의 1로 여기 똑같이 체크해 줄게요. 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a n분의 1이라고 썼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a의 m으로 쓰고 이 부분을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으로 써줄 수 있죠. 그쵸? 자, 이 부분은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이 자체가 그냥 정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우리 방금 지수법칙 위에 거 배웠죠? 자, 정수인 경우 성립한다 했으니까 그냥 a의 n-n 성립.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쉬운 내용이어서 참고하라고 여기다 한번 적어놔 봤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을 간단하게 한번 바꿔보라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도 조건을 먼저 볼게요. 자, 미체에 대한 조건 다 0이 아니죠. 자, 그 상태에서 위에 있는 지수 볼게요. 자, 정수이고 정수네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내용 써줄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여기 지수 부분 다 정수이니까 그대로 써줄게요. 이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쵸? 여기 있는 것처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바뀌냐? 자,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2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넘어갔던 이유는 지수법칙 첫 번째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여기 계산해 볼게요. 이거 계산해 보면 2에 마이너스 2라고 써줘도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여기 음수 있을 경우. 자, 음수 있을 경우 음수를 양수로 바꾼 다음에 역수 취해주라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밑으로 내려주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2의 제곱분의 1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넘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의 1이 되기 때문이에요. 맞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계산해주면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3의 제곱 나누기 3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나누기를 그냥 곱하기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해줘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두 번째 내용 있죠? 자, 이 두 번째 내용 이용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두 번째 내용 한번 이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내용 일단 조건 먼저 볼게요. 자, 미체에 해당되는 부분 다 0이 아니죠. 그럼 지수 부분은 다 정수죠.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정리를 써도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저기 나눠주잖아요. 그럼 이 지수랑 지수를 빼주는 거죠. 자, 잘 보세요. 그러면 3에다가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는 2를 쓰고 마이너스 3으로 써줘야겠죠. 이해가 돼요? 자,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나눠주면 빼기로 바꿨어요. 그쵸? 나눠줄 때 빼기로 바꿨죠. 그럼 여기도 여기 두 사이에 빼기가 들어가야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지수법칙 두 번째 내용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3에 2 플러스 3이 되니까 5제곱이 돼요. 맞아요? 자, 그럼 3의 5제곱 계산해 볼게요. 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자, 여기까지 곱하면 9, 27, 81. 그 다음에 243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24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내용도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한번 사용할 건데 여기 뭐가 빠진 것 같네요. 잠시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써줄 거냐면 마이너스 2. 아, 여기가 잘못됐네요. 자, 여기가 자, 5에 마이너스 2제곱을 제곱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왼쪽에 어떤 조건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째 거?
그쵸? 세 번째 거 이용해주면 편하겠죠? 자, 이렇게 어떤, 자, 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몇 번 제곱을 하면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 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일단 밑에 대한 조건이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이 지수가 다 정수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내용 그대로 써줘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두 개를 그냥 곱해줄 거예요.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 곱해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나오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5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지수법칙 몇 번째 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거 이용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넘어갈 때,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을 때, 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없애주고 역수 취해준다. 즉, 밑으로 내려준다 했죠. 자, 그럼 어떻게 바뀌냐? 자, 5의 4제곱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쵸? 자, 5의 4제곱 계산해 볼게요. 자, 5의 4제곱을 계산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죠. 그래서 이 부분 25, 이 부분 25 곱해줘서 625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625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보면 자,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 전체를 마이너스 3제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어떤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쵸, 이 4번 내용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두 개의 어떤 실수, 0이 아닌 실수를 곱한 다음에 그 상태를 다 n제곱을 해줬다. 그러면 전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줘서 계산해줘도 된다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일단 둘 다 0이 아니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지수 부분이 다 정수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듯이 한번 계산해볼게요. 자, 어떤 변화가 되냐? 그럼 이 부분은, 왼쪽 부분은 2의 마이너스 3제곱. 그 이유는 앞에 여기 1이 생략됐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이 두 개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플러스죠. 1 곱하기 3이니까 3. 그래서 여기는 3의 세제곱. 이 위에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쓴 내용은 지수법칙 4번을 써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서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곱할 건데 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 부분 있죠? 자,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이걸 플러스로 바꿔준 다음에 역수 취해준다. 지금 밑으로 내려주면 되죠? 자, 그래서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그냥 3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부분 계산해 볼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자, 위에 있는 부분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걸 위로 옮겨도 되죠. 그럼 3의 세제곱인데 3 곱하기 3은 9 9, 3, 27 그래서 27.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됐나요? 자, 어때요?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 지수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정수까지 확장시켜서 자,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확장시켜가지고 정수까지 다룬 다음에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보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까지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문제 2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 3번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에 대한 거는 밑과 지수에 대한 조건은 그냥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써보길 바라고 자, 3번과 4번은 밑, 지수 조건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여기 3과 3 일단 똑같죠. 자,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5, 2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지수법칙 쓰니까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이 첫 번째 조건을 쓸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써줄 거냐? 자, 밑에 있는 3을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5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자, 3에 마이너스 5 더하기 2 얼마예요? 그쵸? 마이너스 5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으로 계산해 줄 수 있죠. 자, 근데 일단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갔던 이유는 지수법칙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갔던 거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이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기 음해부 이렇게 있잖아요. 지수 쪽에. 자, 그러면 양수로 바꾸고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 3의 세제곱분의 1이 돼요. 자, 3의 세제곱.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3을 3번 곱한 거니까. 자, 그러면 27분의 자, 1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자, 어떤 거듭 제곱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있으면 자, 이렇게 여러 번 다시 제곱해주게 되면 자, 이 두 개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 했었죠? 자, 이 두 개를 한번 곱해볼게요. 괄호를 두고 이렇게 있을 때는 곱해도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자, 2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실제로 계산해주면 2에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되죠. 3, 2, 6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지수법칙 몇 번째 쓴 거죠? 지수법칙 몇 번째 쓴 거예요? 그쵸, 저기 왼쪽 세 번째 있는 거 썼죠. 자, 지수법칙 3번을 썼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넘어가는 거는 네,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에 6제곱 계산해주면 6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 내용은 밑과 지수에 대한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제한 조건이 0이 아니라는 게 필요한데, 자, 여기 위에 보니까 0이 아니다. B도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0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수 부분 3,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거 다 정수네요. 그쵸? 그래서 정수란 조건도 만족시키니까 이 왼쪽에 있는 정리를 그대로 여기다 써도 되겠네요. 맞아요? 자, 한번 이 내용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산해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자, 이 내용이 살짝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세제곱 그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계산해 볼게요. 자, 이 부분 계산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A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수법칙 몇 번째 걸 썼기 때문이에요? 그쵸, 지수법칙 3번을 썼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기가 되어 있을 때 몇 번 쓰면 좋죠? 그렇죠. 선생님 별표 치고 외우라 했더니 두 번째 거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A 그대로 써주고 3과 마이너스인데 이 사이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라 했죠. 3에다가 여기 조심해야 되니까 노란색으로 그냥 쓸게요. 3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추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3에 A에 3 더하기 2가 되니까 5가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거는 다 정리하면 돼요. 자, 네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자, 여기서도 아까 했던 것처럼 조건들을 다 만족을 시켰으니까 이 왼쪽에 있는 정리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여기 이 두 개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수를 이렇게 놓았을 때 이 네 번째 내용처럼 전개하듯이 계산해 주면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차근차근 써볼게요. 자,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 다음 B에 해당되는 부분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그쵸, 지수법칙 네 번째 성질에 의해서죠.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는 건 간단해요. 자, 이거 곱해볼게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3이 6. 그래서 A에 마이너스 6제곱. 자, 그 다음 B 써주고 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맞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니까 4.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계산 끝내도 되고 조금 더 써줘도 돼요. 이 음해부호를 없애주기 위해서 더 써줘도 상관없어요. 둘 다 정답이에요. 자,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자, A에 마이너스 6제곱이잖아요. 자, 이렇게 음해부호가 있을 때 플러스로 바꿔주고 밑으로 내리라 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A의 6제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b 4제곱을 그냥 위에다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자, 다 정리 끝났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3번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자, 지수법칙 확장시켜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지수법칙을 우리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을 시켰는데, 자, 그대로 다 성립하고 심지어 더 간단한 공식까지 알게 됐어요. 자, 원래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줬는데 간단하게까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정리들 한번 잘 기억해 뒀다가 여러분 적재적소에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이 내용과 다른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업 들어줘서 감사합니다.